할 일이 없겠죠. 최단 거리로 가면 되는데 뭐하러 올라갔다 내려옵니까? 그래서 이걸 그냥 없다라고 생각해도 괜찮아요. 이건 없는 거나 마찬가지야. 자, 그럼 이제 저기 밑에 빵꾸 뚫린 거 하나를 보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요거가 없는 길이 있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P, Q라고 포인트에 이름을 붙여버려. 그럼 여사건 풀이가 이제부터 가능해지는데 A부터 B까지 가는 걸 전체 사건이라고 생각을 해서 셈을 해버리고 거기에다가 A, P, Q, B를 빼버리면은 그게 바로 최단 거리의 가지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걸 빼는 이유는 당연히 빼는 거죠. 원래 없었으니까, 못 가는 길이니까. 자, 그래서 전체를 바로 셉니다. 5칸에다 3칸이잖아요. 그러면은 8팩 나누기 5팩 나누기 3팩 계산 마무리하면은 8, 7, 6, 3, 2, 1이니까 7, 8에 56이 나오는데 걷다가 나는 이걸 뺄 거야. 자, 그럼 일단 A부터 P까지 가는 거 한번 세보자. A부터 P까지 몇 가지냐? 직진밖에 없죠? 1. P에서 Q 직진이죠? 1 곱하기 Q에서 B 갑니다. Q부터 B까지 오른쪽으로 2칸 위로 3칸이니까 5팩 나누기 3팩 2팩 계산이 들어가겠지. 자, 따라서 뒤에가 10이니까 여기는 10이다. 전체에다가 6건을 빼주면은 정답은 46가지가 확보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리고 이제 바로 또 두 번째 풀이를 확인시켜 주려면 이렇게 풀 수 있다는 거지. 여기 원래 길이 없다고 쳤을 때 그냥 셈을 해도 괜찮다라는 거야. 그럼 A부터 B까지 갈 때 반드시 거칠 수밖에 없는 곳은 어디냐? 기역 또는 니은 또는 디귿을 잡으면 된다는 거지. A부터 B까지 가려면 이 셋 중 하나를 반드시 지날 수밖에 없다는 거야. 빨리 세서 보여줄게. 자, 여기까지 오는 거 한 가지죠? 그래서 이제 지나가는 거 1 곱하기 1 한 가지입니다. 여기는 3. 그리고 여기서부터 B까지 가는 거 바로 계산해줄게. 3 곱하기 5고. 자, 여기까지 오는 거 3이죠? 자, 여기서 B까지 가는 거 셀게요. 4가지가 되겠죠. 그러면은 12 더하기 15 더하기 1이니까 이게 몇이 나오냐? 몇이 나왔죠? 28가지가 나왔죠. 뭐가 많이 부족하다? 잠깐만. 뭐가 많이 부족해? 여기 혹은 여기 혹은 여기를 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계산이 왜 이렇게 다르지? 똑같아야 되거든. 46 1 곱하기 1 3 곱하기 5 3 곱하기 4 최단 거리잖아. 옆에서 한번 잡아볼까? 라인을 좀 옮겨볼게. 요렇게 옮겨주면은 누가 오셨어? 네. 최우원 학생이 여기 왔죠. 최우가 누구죠? 최우원. 최우원이요? 오늘 와야 된다 알았어요. 아까 보니까 6시에 왔는데 왔었어요? 네, 좀 밖에 뭐 화장실 갔다가 네. 다리가 저려가지고 지금까지 화장실에 있었다는데. 아, 그래요? 일단은 얘기해도 좀 앞에 앉혀놨거든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막혀? 네, 알겠습니다. 다리 저리라고. 네, 알겠습니다. 네. 괜찮아? 다리 괜찮아?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모르겠어요. 어디가 아파? 어디가? 다리 아픈데 다리 안 부러져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스스로 이렇게 안 부러지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 오늘 갑자기 그랬어? 네. 그럼 병원 가야 되는 건데? 그래요? 지금 일단 일어나기 좀 힘들지? 일어날 수 있겠어? 나 집에 나올 때 있어서 그랬어? 땀따구로 들어가더니 갑자기 쥐가 났어? 엄마한테 전화해서 병원 갈까 지금? 전화해서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저 혹시 전에도 이런 적 있어? 없어? 응. 일로 와. 전화해봐. 지금 부모한테 전화해봐. 응? 전화 오셨어? 학원인데? 아니? 화장실 갔다가 갑자기 발이 저려가지고 지나가지고 아니 화장실에 들어갔더니 갑자기 발이 지나가지고 근데 갑자기 다리가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같이 있었어. 응.
돌렸어? 아니. 다리가 안 움직이는 거야. 뭐라고 하셨어, 방금? 엄마가 오신대요. 엄마 오신대? 네. 아, 이건 잠깐 기다리다가 어머니 오시면은 그럼 바로 같이 차 타고 가세요. 오늘 영상은 또 올려줄 테니까 따로 확인하고. 알겠어? 오늘도 오래 걸리시나? 혹시? 아니, 금방 오실까? 알겠어. 기다렸다가 같이 가세요. 예. 예, 수학의 기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학부모님. 네. 아, 들었습니다. 예, 들었어요, 학생한테. 앞에 있길래. 네네. 그래서 혹시 오실 수 있으면 같이 병원 데려가 주시면. 네. 네네. 네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 수업 중이라, 이따가. 진짜요? 응. 야, 미안합니다. 학생 한 명 이슈가 있어서 애가 왔는데 다리가 아프다고 지금 병원을 가야 돼서 걔 좀 처리 좀 해주고 왔습니다. 우리 지금 아픈 사람 없죠? 아픈데 무리해서 듣고 막 그러면 안 돼. 여기서 쓰러지면 내 책임이니까 내 책임 되지 않도록 건강관리 먼저 확인해 주시고. 자, 이어서 갑니다. 가수는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이 친구도 한번 보겠습니다. 113번. 이제 빠진 도로가 좀 많아졌죠? 아까 그 빠진 도로가 하나일 때는 여사건을 풀 수 있었는데 얘는 여사건을 풀 수 있을지 한번 봅시다. A부터 B까지 가는 건데, 자, 그럼 우리가 여기 없어진 도로를 다시 살린다고 생각해보자. 이 도로를 살리는데 살려야 될 도로가 꽤 많아요. 그리고 없어진 포인트도 여기랑 여기 다시 찍을 건데, 자, 이제 생각을 해보자. A부터 B까지 간 거 전체를 세고 여기를 지나가는 다 세서 빼는 게 손해일까 이득일까? 손해겠지. 이번에는 훨씬 어렵겠지. 그래서 이번에는 아까 잠깐 알려준 직접 세는 방법을 동원하는 게 훨씬 편할 거야.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 그냥 이렇게 비행기 경로처럼 그려주고 수직선상에서 빠짐없이 세주면 되는데, 이렇게 한번 잡아볼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잡아주면은 여기를 기억, 여기를 니은, 여기를 디귿이라고 합시다. 그럼 우리는 A로부터 B까지 가는 와중에 저 세 포인트 중에 하나는 반드시 지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괜찮아? 그래서 각각 3번 세서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경로는 이제 3번 세는 건데, 지금부터 A 기억 B부터 A 니은 B, A 디귿 B. 자, 위쪽부터 갑니다. A부터 기억까지 바로 계산할게요. 직사각형 보고 한 칸에다가 5번 올라가니까 6팩 나누기 5팩 계산돼야겠죠. 6가지 확보했고요. 기억부터 B까지 가는 건 직진밖에 없잖아. 곱하기 1, 직진밖에 없다. 자, 이제 니은 갑니다. A부터 니은 가는 거 칸수 세주면은 3칸에다가 2칸이니까 5팩 나누기 3팩 2팩 걸어주고, 이어서 갑니다. 또 니은 포인트에서 B까지 또 가보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 한 칸에 3칸이니까 4팩 나누기 3팩 들어갑니다. 자, 마지막 디귿 가자. A부터 디귿까지는 4칸에 한 칸이니까 5팩 나누기 4팩이 되겠고, 디귿에서 B까지 직진밖에 없죠. 곱하기 1 쳐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다 더하도록 할게요. 여기 6가지고 여기는 몇 가지냐? 10가지에다 40가지가 되겠고,
여기는 몇 가지냐? 5가지니까 모두 다 더해주면은 정답은 51가지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얘는 이렇게 셀 수밖에 없겠지. 여사건풀이가 거의 불가능한 그림이니까 이런 식으로 세주면 되고요. 참고로 얘도 많이 나오는 편이야. 호수 같은 그림으로 저 도로를 덮어놓을 거거든. 그럼 이제 그거 마찬가지로 지날 수밖에 없는 포인트를 찍어서 덧셈으로 처리해주면 됩니다. 자, 이어서 또 갑니다. 비슷한 거 빼고 자 116번 이제 들어가 볼게요. 이게 공간으로 좀 늘어났어. 쌓기나무처럼 공간상에서는 그냥 화살표 종류가 하나 더 늘어났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공간이니까 가로 세로에 대해서 높이까지 들어오시는 거잖아. 여기 가로 화살표가 있다고 칩시다. 여기 평면상에 세로 화살표도 있는데 이제 Z축 높이 화살표까지 총 3종류가 등장하신 거야. 그럼 A부터 B까지 갈 때는 그냥 똑같이 얘 3개, 세로 1개, 높이 3개, 총 7개 화살표를 배분해준다 생각하면 끝나요. 7팩 나누기 3팩, 3팩 계산해주면 정답입니다. 7, 6, 5, 4, 그 다음에 3, 2, 1 이렇게 나눠주면은 4, 5, 20, 140까지가 나오시겠죠. 괜찮네? 입체라고 별거 없어요. 그냥 화살표 종류가 3가지니까 가로, 세로, 높이로 한번 계산해주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자, 넘어갑시다. 자, 이제 중복조합 들어갈 차례네요. 자, 여기까지 해서 같은 것이 있는 수를 좀 끝내봤는데, 우리 저기 금요일 반 말고 토요일 반은 스텝 3를 일단은 그 학습 목표에 넣어놓진 않았거든? 맛배기로 한 2-3개만 볼래? 맛배기로? 오케이. 대장급은 좀 빼고 적당한 애들 몇 개만 한번 보자. 그리고 이거 언제든 풀어서 질문하는 거 언제든 좋아요. 네. 수업 시간에 다루진 않겠지만은, 또 해설 영상도 다 남아있으니까 참고할 수 있고요. 방금 푼 거랑 좀 관련된 거 좀 볼까? 이거 좀 괜찮을 것 같은데? 148번.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자, 148번. 방금 배운 그 화살표 문제 조금 응용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A부터 B까지 가야 되는데 그 도로망이 다 끊겨 있어서 돌아갈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은 이 위쪽을 지나갈 수밖에 없다는 먼저 볼 수 있을 테니까 여기에 포인트 이름 붙이자. 여기에 C, 여기에 D, 알파벳을 이용해서 이름을 좀 붙여버려. 그럼 일단 C 갔다가 D 갔다가 B 가야 된다는 건 괜찮은 것 같고, 근데 이거 그림 또 잘 보셔야 되는 게 여기 끊겨 있는 거 잘 봐야 돼. 여기 X1이랑 여기 X2 여기 끊겨 있는 거야. 여기 못 가는 거야. 그 다음에 포인트 계속 찍어볼게. A, B, C, D 다음에 여기를 2라고 찍어보자. 2라고 찍고 나서 그럼 이제 또 어느 포인트를 찍을까 고민을 할 수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럼 여기도 이제 찍을게. A부터 C까지 직사각형 모양으로 바로 계산이 안 되니까 지날 수밖에 없는 포인트를 여기서 찍을 수밖에 없겠다. 찍고 나서 A, B, C, D, E, F, G라고 할게요. 자, 이 정도 포인트 찍어주시면 이제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경로를 한번 작성해 볼 건데요. A로부터 출발합니다. 자, A로부터 출발했을 때 그 다음에 반드시 지나야 되는 경로는 F라는 점 또는 G라는 점이 되겠죠. 그 다음에 F 혹은 G를 지나게 되면은 그 다음 반드시 C로 가셔야 되는 거야. 자, 저희 외나무 다리 같은 곳을 지날 수밖에 없다. 그럼 C로 왔으면은 이어서 D로 가시겠고요. D에 왔으면은 이어서 E로 가겠죠. E로 갔다가 마지막에 결승점 B에 골인을 하시는 거야. 자, 이렇게 경로를 쭉 써봤거든. 이 작성한 2가지 경로 말고 더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없겠죠. 그러니까 더 나눌 필요가 없는 거야. AF로 시작하는 이 경로랑 AG로 시작하는 이 경로를 세서 더해주면 된다는 거야. 자, 그럼 그 사이사이를 그냥 계산하면 되니까 들어갑니다. A부터 F까지 가자. 그냥 뭐 한 가지지, 직진이지. 1 곱하기. 자, F에서 C 가자. F부터 C까지 직사각형 모양이 이제 보장이 돼 있어요, 이게. 5팩 나누기 3팩 2팩 걸어주면 끝납니다. 자, 이어서 갈게. C에서 D 가는 건 그냥 의미상 곱하기는 써주고, D에서 E 가는 거 이거 좀 중요하다. 얘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얘는 일단은 직사각형 모양이 거의 보이긴 하거든. 4팩, 2팩, 2팩을 거의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끝내면 이제 큰일 나는 게 이 6가지가 계산이 되는데 원래 여기는 못 지나가는 거죠. 자세히 보면 여기가 끊겨 있단 말이야. 그림을 잘 봐야 돼. 그래서 얘를 하나 뺄 거야. 이렇게 하나 빼고 들어갈 거야. 그 다음에 E에서 B 가는 것도 직진이니까 그냥 의미상 곱하기에 써주면 되겠죠. 자, 다 계산해 볼게요. 앞에서부터 10 곱하기 5니까 50까지 확보했습니다.
자, 밑에도 똑같이 계산 들어갑니다. A부터 G까지 한번 가보자. A부터 G까지는 3팩 나누기 2팩이니까 이렇게 의미 살려서 써주고, 자, G에서 C 갑니다. G에서 C 가는데 이것도 이제 주의를 하셔야겠다. 여기 중요하다. G에서 C 가는 건 일단 2칸, 3칸을 볼 수 있으니까 5팩, 3팩, 2팩으로 시작을 하셨는데 그 모서리에 있는 X2는 원래 못 지나는 거야. 그래서 G에서 X2 밟고 C 가는 거 하나는 빼줘야 된다는 거야. 원래 못 가니까. 자, 곱하면서 끝나고, 이어서 곱하기 1을 의미상 써주고, 자, D에서 2로 가자. 이것도 이제 똑같겠죠. 위에 써둔 거랑 똑같이 가져오면 됩니다. 가져오시면은 4팩, 2팩, 2팩에다가 빼기 1, 그리고 곱하기 1까지. 자, 계산해 볼게요. 앞에 3이고요. 3에다 9니까 27에다가 5를 곱하면은 여기선 135가지를 확보할 수 있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더해서 185가지를 정답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풀이 괜찮아? 핵심은 이거, 이제 이 사이사이를 계산을 할 때 같은 것이 있는 수녀를 이용을 하겠다라는 거고, 제일 중요한 거는 계산을 하기 전에 경로를 직접 알파벳으로 작성을 하세요. 이 가능한 경로를 먼저 써놓고 계산하는 게 좀 안전합니다. 여기까지 148번 문제였다. 자, 넘어갑시다. 야, 이것도 풀면 괜찮긴 해. 이거 대장급이라서 넘어갈게요, 이건. 원수녀도 하나 풀어볼까, 원수녀? 원수녀를 못 풀까? (157번) 한번 보여줄까? 자, 이것도 일단 비슷하니까 이거 한번 보여줄게. 얘도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 자, 경로 문제 난이도 조금만 더 높여보자. 그럼 이제 어떻게 나오냐? 조건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그러니까 뭐가 도로가 안 된다는 조건이 아니라 이번엔 애초에 좌회전과 우회전 이런 걸 좀 막아놨어요. P지점과 Q지점을 지나갈 때 좌회전과 우회전이 되지 않는다. 그 좌회전도 안 되고 우회전이 안 되면 뭐밖에 안 된다 소리지? 직진. 그래서 직진이라고 써놔야 돼. 오직 직진밖에 안 된다 소리야. P와 Q를 지날 때는 오던 방향 그대로 직진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그럼 P와 Q에 주목을 해서 그걸 한번 더 찍어 볼게요. 자, Q지점부터 갑니다. 내가 Q지점을 들어가려고 할 때 왼쪽에서 들어올 수도 있겠지, 첫 번째로. 자, 여기에 1번이라고 써둘게. 1번에 인코스고, 1번으로 인코스 하면서 Q 지나면서 직진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여기가 1번의 아웃코스입니다. 그 다음에 Q를 지나갈 때 이렇게 올라오면서 뚫고 올라갈 수도 있겠죠. 여기가 2번의 인코스고, Q 뚫고 직진하면서 여기가 2번의 아웃코스가 됩니다. 자, 이번엔 P를 한번 살펴볼게. P를 지날 때도 직진밖에 안 된다라고 했으니까, P를 지날 때 왼쪽에서 인코스, 여기가 3번의 인코스가 되겠죠. 동시에 또 3번의 인코스가 되기도 하고, 직진하면서 여기가 3번의 아웃코스가 됩니다. 또 갑니다. A에서 이렇게 와서 P를 이쪽으로 올라갈 수도 있는 건데, 그럼 여기가 4번의 인코스가 되겠고, 여기가 4번의 아웃코스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 PQ와 관련해서는 코스를 4개를 설정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4가지 괜찮아? QP를 직진해서 지나가는 경우가 총 4가지라고 해서 1, 2, 3, 4 번호를 붙여놓은 거고, 자, 근데 이제 문제를 반드시 끝까지 읽어야 되는 거는 A지점부터 B지점까지 가는데 PQ를 반드시 밟으라고 했나요? 아니죠. 잘 읽어야 돼. 그렇게 오해하기 쉬워요. 지금 PQ에 대한 조건이 앞에 있긴 한데 마지막에 질문을 보면은 A부터 B까지 가는 걸 구하랬어. 그러니까 이건 반드시 PQ를 지날 필요는 없는 거고, PQ의 선상에 있는 다른 점을 지나도 괜찮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PQR 그리고 ST라는 점에 이름 붙여서 얘네들도 추가적으로 세줘야 됩니다. RG라는 경우와 SG라는 경우와 TG라는 경우까지 해서 우리는 총 7번 계산해서 더할 것이다. 7번 괜찮아? 7개 세서 더한다. 이거 말고는 없을 테니까. 자, 그래서 1번 코스부터 들어갑니다. 1번 코스 진행하자. 여기 1번에 인코스로 일단 와야 되거든. A에서 1번에 인코스로 가는 거 한 가지밖에 없어. 1 곱하기. 자, 그럼 1번에 인코스에서 직진하면서 1번에 아웃코스에 왔다 쳐. 그럼 여기서부터 또 B까지 가셔야 되는 거니까 3번에 한 번이니까 4팩 나누기 3팩. 4가지 계산되고요. 자, 2번 코스 계산 들어갑니다.
A에서 2번에 인지점까지 오셔야 되기 때문에 3팩 나누기 2팩이 되겠죠. 의미 살려서 3팩 나누기 2팩이라 써둘게요. 자, 그럼 이제 직진을 합니다. 직진해서 Q를 지나갔겠고 여기에 왔어요. 여기서 B까지 가는 거 한 가지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4가지, 3가지 샜고요. 계속 갑니다. 자, 이번에 3번 코스 한번 세볼게요. A부터 3번의 인코스까지 가는 거는 방금과 동일하게 3가지가 되겠죠. 자, 이렇게 3 곱하기로 가시고, 자, 직진해서 일단 아웃 코스로 오세요. 여기 아웃 지점에서 B까지 갑시다. 4팩 나누기 2팩, 2팩이 되겠죠. 의미 살려서 쓰세요. 자, 그래서 이거 계산해주면은 3 곱하기 6이니까 18가지가 나오겠습니다. 자, 마지막 4번 코스 가자. 자, 4번 코스도 일단은 인코스까지 가셔야 되기 때문에 3팩 나누기 2팩 의미 살려서 쓰고, 자, 거기서 직진하자. 자, 직진하는 순간 여기에 오셨겠죠? 여기서부터 B까지 가는 게 4팩 나누기 3팩이 되겠죠. 자, 3, 4, 12가지 사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4가지 코스였어요. 괜찮아? 계속 가자. 자, 이제 R 지나가는 거 세자. 그러니까 그림 보고 바로 가자. 이제 A부터 I까지 가는 거 한 가지밖에 없죠. R에서 B까지 가는 거 한 가지밖에 없죠. S 가자. A부터 S까지 가는 거 4팩 나누기 3팩 4가지죠. S에서 B까지 가는 거 5팩 나누기 3팩 2팩 10가지가 되겠죠. 자, 마지막 T 가자. A부터 T까지 가는 거 직진 한 가지밖에 없다. T에서 B까지 가는 거는 5팩 나누기 4팩. 자, 이제 다 계산이 됐네요. 이들을 모두 다 더해주면 정답이 됩니다. 자, 다 더해볼게요. 37에다가 뒤에 46을 더하면은 83가지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조금 어렵긴 한데 일단 풀이 이해가 괜찮아? 자, 그럼 이 정도 한번 덧셈으로 한번 스텝 3 쳐보고 다음으로 원순열 한두 개만 더 풀어봅시다. 요거 한번 볼까? 147번. 147번 한번 볼게요. 자, 얘는 원순열만 나온 건 아니고 원순열을 푸는 그 시작점이 케이스 분류가 돼야 한다는 점에서 어려운 문제인데 조건 한번 볼게요. 저번에 강조해 준 게 뭐지? 물감을 받았을 때 그 물감을 받았을 때 왼손에 뭘 들고 있다고 생각하랬어? 팔레트. 그러니까 물감의 남은 가지수를 계속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자, 일단 나는 문제가 시작이 되면서 물감을 5가지를 받긴 했어. 여기 5가지 물감을 받긴 했는데 조건은 똑같아. 이웃탄형이 같은 색을 칠할 수 없다인데 이 말이 중요한 거잖아. 5가지 색을 모두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그럼 5가지 색이 아니어도 된다는 거지. 그를 통해서 케이스 분류를 하셔야 된다는 거야. 이 말을 통해서. 그럼 5가지 색을 안 써도 되면 몇 가지까지 가능한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5가지 색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도 있겠고 4가지 색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겠고 3가지 색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겠는데, 자, 2가지 색을 한번 떠올려봐. 2가지 색으로 저거를 이웃한 영역 똑같이 않게 칠할 수 있나?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일단은 3가지라는 거야. 나는 3번을 세서 더하겠다. 케이스 분류가 시작이 됩니다. 가장 쉬운 것도 할까요? 그냥 5팩 여기 5가지 다 가자. 자, 5가지 물감을 들고 있고 그 가운데를 먼저 칠합니다. 이거는 그냥 OCL입니다. 5가지의 색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칠했어. 그리고 저번 시간에 알려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가운데 빵꾸가 뚫려있는 영역이 있으면 색칠하는 순간 원순열 해제된다 안 된다? 빵꾸는 색칠하는 순간 해제가 안 됩니다. 그 다트판 생각하면 돼. 다트판 이렇게 돌아가는데 가운데는 고정이 돼 있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를 칠하는 거는 원순열 해제랑 상관이 없는 거야. 그럼 이제 색깔도 4개가 남았고 영역도 4개가 남았으니 이 4개 영역을 바람개비 날개처럼 그냥 원순열 돌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뒤에서 원순열 해제하면서 3팩이 들어가겠죠. 자, 해제라고 써두는 편이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5, 6에 30까지 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물감을 4가지만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내가 처음에 물감을 5개를 받았지. 근데 이번에 4가지만 사용하자고 했지. 그럼 그걸 내가 골라야겠죠, 물감을. 그래서 문제풀이의 시작은 OC4입니다. OC4를 걸어준 다음에 그 물감 4개를 이용해서 색칠을 할 때 이번에도 가운데 먼저 칠할 겁니다.
4C1 칠하고 물감은 이제 세 가지 색깔이 나왔어요. 지금은 직접 칠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자, 가운데를 먼저 칠해보자. 가운데 하나 칠했다고 쳐. 그럼 여기 영역이 4개 있고 물감은 3개를 쓸 거지. 그지? 물감 이제 3개 남았어. 4개 중에 하나 썼으니까 물감 이제 3개 남았어. 그럼 이렇게 해석이 돼야 돼. 영역은 4개고 물감은 3개니까 2개의 영역은 같은 색일 수밖에 없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그러면은 그게 이웃하면 돼? 안 돼? 같은 색인 거는? 이웃하면 안 되잖아, 조건이. 자, 결정됐어. 마주보는 같은 색일 수밖에 없다는 거지. 해석 괜찮아? 실제로 칠해보면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럼 이제 여기에 물감을 2개를 더 쓴다고 생각해봐. 물감 2개를 그냥 칠해. 여기 칠하고 또 이제 하나 남았지? 모두 사용해야 되니까 칠했어. 이제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자, 원순열은 항상 뭐가 중요하다고 했냐면은 원순열은 이 색깔 혹은 사람들 간의 자리 배열이 중요한 거야? 아니면 관계가 중요한 거야? 배달의 성업이네요. 관계가 중요하겠죠? 관계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봐봐, 이런 질문 나올 수도 있다니까. 얘랑 위치 바꿔서 색칠한 같은 경우야, 다른 경우야? 같은 경우야. 왜? 지금 얘가 뭐 하고 있다고 했으니까? 회전하고 있다고 했으니까. 회전하는 와중에는 얘랑 자리를 바꿔도 마주보고 있다는 사실의 관계가 그대로잖아. 그래서 똑같은 걸로 취급이 된다는 거야. 그럼 이제 우리는 뭐만 결정하면 되냐면은 저기 마주보는 색깔 있지? 저것만 결정해주면 돼. 그 남은 3개의 물감 중에서 마주보는 데에 칠할 물감 하나를 골라서 들어가고 나머지는 그냥 곱하기 1입니다. 여기가 중요한 거야. 곱하기 2가 아니야. 곱하기 1이라는 거야. 끝났어 이제 여기서. 계산 끝났습니다. 갈게요. 앞에서부터 5, 4, 3이니까 60까지가 되겠죠. 자, 또 필기하는 거 알려줬어. 이거 그대로 이거 한 줄만 쓰면 나중에 이해 안 된다. 이게 뭐냐면은 물감 고르기. 물감 4개 선택을 해야죠. 여긴 뭐야? 가운데 칠해야지. 노란색은 뭐야? 마주보는 색깔 골라야지. 골라주면은 그 순간 끝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60가지를 한 번 더 계산을 했고요. 이어서 마지막으로 3가지 갑니다. 자, 3가지도 일단 풀이의 시작은 5C3 고르고 시작을 해야죠. 5C3으로 시작을 할 거고 가운데를 칠해야겠죠. 3C1 여기까지는 풀이가 똑같습니다. 가운데 칠했고, 아니 그럼 이제 물감이 2개밖에 없을 줄 알아요. 2개밖에 없겠죠. 그럼 이제 색칠할 때 이거 말고 더 나올 수 있는 게 있어 없어? 없어. 마주보는 관계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 계산이 끝났습니다. 곱하기 1이야. 여기서 30까지가 또 나옵니다. 다 더해주면은 정답은 모두 120까지가 될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 조금 어려운 문제인데 일단은 이 정도면 이제 바로 해설 들었을 때 이해가 좀 될 겁니다. 이 정도만 스텝3를 좀 점검을 해보자. 나머지는 또 나중에 또 질문하면 되니까. 자, 이제 앞으로 넘어갑니다. 2교시 하이라이트 1단원의 대장 중복조합 들어가겠습니다. 확률 단원을 통틀어서 가장 어렵고 중요한 친구죠. 뭐 어쩌고 설명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중복조합은 100명의 학생이 중복조합을 공부를 하면요. 약 90명의 학생은 이 계산법을 이해하지 않고 암기합니다. 이해를 잘 못하거든요. 자, 지금 하는 말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NHR의 뜻은 알려줄 수 있어요. 중복 허용만 들어간 건데 NCR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선택한다는 게 NHR인데 이걸 외워요. 그냥 대부분 이거를 이해를 못해요. NHR이라는 걸 상황을 받았을 때는 일단 N이랑 R이랑 더하고 거기에 하나 뺀 게 앞에 들어가고 뭐 뒤에 있는 거 R이 그대로 있겠다. 사실 대부분 외우는데 외워서 푼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거 아니거든? 그죠? 이제 그 상황 파악 능력만 있으면 이걸 그냥 암기해서 써도 문제는 없는데 중요한 건 그냥 무지성으로 하면 이제 다음 주에 이게 기억이 안 나잖아. 이게 빼기 1인지 더하기 1인지 이제 헷갈려요. 그죠? 그래서 일단 한번 수치적 확인을 통해서 이해를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4H3의 상황을 구현을 해줄게. 서로 다른 4개의 객체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3번을 선택만 하겠다라는 거야. 자, 갑니다. 여기 숫자 쉽게 1, 2, 3, 4를 배열해 놓을게. 자, 이렇게 생각하자.
내가 마트에 가서 뭘 살라고 하는데 브랜드가 4개가 있는 거야, 그지? 1, 2, 3, 4 브랜드가 있다고 생각하고 난 지금 장바구니에 들고 있어. 여기 내 장바구니가 있어. 지금부터 하나씩 골라보자. 자, 몇 번 고른다고? 3번 고를 거야. 상혁아 그냥 아무거나 하나 골라줘. 마음에 드는 숫자 골라. 3 골라. 3. 그럼 3을 내 장바구니로 내릴게. 원래 이게 C면은 이게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이게 C면은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3을 선택하는 수가 3을 더 선택할 수가 없는 거지. 중복을 허용 안 했으니까. 근데 지금은 중복을 허용을 했잖아. 이거 상황을 이렇게 이해하면 돼. 내가 마트 가서 얘를 내 장바구니에 넣었거든? 옆에 직원이 와서 바로 재고를 채워주는 거야. 왜? 다음에 얘를 또 선택할 수 있게 되잖아, 그러면.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면 돼. 내가 3을 내 장바구니에 넣는 순간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옆에 하나 더 생기는 거야. 다음 선택을 위해서. 괜찮아? 또 간다. 고대보고 이름 뭐였지? 재경아, 숫자 아무거나 골라봐. 여기 3 또 골라도 괜찮고. 4? 4 좋다. 4 골라봐. 내 장바구니에 담는다, 얘. 4 담을 건데, 원래 이게 C였으면 사라질 존재지만은, 옆에서 직원이 바로 재고를 채워줍니다. 다음 선택을 위해서. 괜찮아? 자, 마지막으로 가보자. 날이었나? 네. 숫자 하나만 선택해줘. 저 3이요. 3 좋다. 오, 3. 그거 잘 됐다. 그렇지. 3을 선택해야 이해가 훨씬 더 좋죠. 자, 그럼 3을 내렸어. 3을 내렸고, 3은 사라졌는데, 원래 내가 다음 선택을 한 번 더 할 거면 직원이 재고 채워주지. 근데 내가 선택 3번 다 했으니까 이제 재고 더 채울 필요 있어? 없어? 없지. 자, 그럼 이제 마지막을 이 상황을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봐봐, 결론을. 나는 결론적으로 보면은, 총 몇 개 중에 3개를 고르게 된 거야? 6개 중에. 결론적으로 보면은, 6개 중에 3개를 고르게 된 거잖아. 그거를 콤비네이션으로 6C3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이게 일단 수치적 이해야. 수치적 확인 예시라고, 예시. 이거 상황이 일단 이해가 돼야 돼. 괜찮아? 자, 그래서 6C3이 뭐였냐면 4H3이었거든? 이거 다시 한번 설명할게. 왜 6이 됐냐? 왜 6이 됐냐? 내가 3번의 선택을 하는데 재고를 몇 번 채워준 거야, 직원이? 2번 채워준 거야. 그거를 R-1로 이해했죠. 3번이 R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해한 거야. 여기가 4 더하기 3 마이너스 1이 된 거야. 이거에 지금 여기 위쪽 라인의 개수야. 4개가 있었는데 3 빼기 1개를 더했잖아, 뒤에서. 2를 더하고 그 중에 3번을 선택한 건 똑같고.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보여주는 얘는 n 더하기 R-1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야. 여기는 그대로 R이고. 괜찮아? 요 이해 예시 확인 괜찮아? 일단 가능하면 좀 필기를 해도. 이게 일단 예시가 있어야 항상 중복조합의 의미를 까먹었을 때 이를 통해서 그 감각을 되살릴 수 있어. 자, 그래서 1, 2, 3, 4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3번을 골라봤고요. 선택을 아주 잘해서 3, 4, 3으로. 그러면 이렇게 6C3을 하고 이해가 일단 된다. 이렇게 하나의 상황을 예시를 한번 해봤다. 자, 요거 이해가 되고 기록을 하면 이제 두 번째 상황 넘어갑니다. 숫자를 좀 늘릴 예정이고요. 중복조합은 그거 다른 것보다 개념 이해가 매우 중요해서 예시를 좀 많이 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넘어갑니다. 4H3 상황 끝났고, 자, 이제 그 준비된 걸 좀 늘려볼게요. 이제 뭐 할 거냐면은 말로 문제를 내볼까, 말로. 문제가 보통 말로 나오잖아. 내가 지금 서로 같은 완두콩을 좀 준비를 할 건데, 완두콩 7개를 준비해 볼게. 서로 같은 완두콩 7개를 서로 다른 바구니에 넣을 건데, 남김없이 넣을 건데, 남김없이. 완두콩 버리는 거 없다는 얘기야. 넣을 건데, 중요한 마지막 조건은 어떤 바구니는 비어있을 수도 있다라는 조건이 들어올 거야. 이게 중복조합 문제를 읽는 기초적인 시작이야. 그러니까 어떤 문장으로 제시된 문제들 있잖아. 그 문제를 읽었을 때 우리는 그 풀이가 C인지 P인지 파이인지 H인지 떠올려야 돼. 그치? 그 네 가지 중에 하나를 구분하는 거. 자, 그래서 H는 어떻게 구분하냐면은 서로 같은 개체들을 서로 다른 바구니에, 이건 당연한 거야. 서로 다른 N개 중에로 시작하니까 이건 당연한 거고, 그때 마지막에 빈 바구니 허용했다라는 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바구니를 선택할 때 중복을 허용을 해줬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해하는 거야. 서로 같은 존재들을 넣을 때는 얘네들을 넣고 나서 배열해요, 안 해요? 같은 존재들이니까 배열 안 하죠. 그래서 오직 선택만 있는 거야. 그럼 C나 H 중에 하나일 건데 중복을 허용했다 했으니까 C야 H야? 중복조합 H가 되는 거야. 중복을 허락했다 했으니까. 이게 문제에 있는 기본 태도야. 서로 같은 대상들을 서로 다른 바구니에 집어넣을 건데 빈 바구니를 허용해주면 H풀이법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고, 이것도 예시를 통해서 갑니다. 자, 여기 완두콩 7개 그리세요. 완두콩 7개 준비를 해두고 바구니 3개도 그려봐. 바구니는 보통 우리가 이렇게 그리죠? 그러니까 예시를 하나 들어서 그냥 배분을 좀 해볼게. 4개, 2개, 1개로 배분해볼게. 4개, 2개, 1개 이렇게 배분해볼 수 있겠지. 자, 근데 이제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지만 혹은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겠지. 뭐 여러 가지가 나올 거 아니야. 3, 4, 0도 되겠지. 그치? 자, 지금 뭐가 중요한 거냐면 빈 바구니가 허용됐다는 게 중요한 거야. 어떤 바구니에는 완두콩이 아예 안 담길 수도 있다는 거지. 그거를 봐야 되는데, 자, 근데 이제 바구니를 이렇게 그리기도 하는데 이거를 조금 더 간단하게 한번 공간을 나눠볼게. 서로 다른 바구니 3개를, 공간 3개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바가 몇 개가 필요할까요? 공간을 구분해주는 바가 몇 개가 있으면 되지? 2개가 있으면 돼. 서로 다른 공간 3개를 표현하고 싶으면은 그 공간들을 구분해주는 바를 2개를 등장시키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지금부터 바를 이용해서 이 공간을 구분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 바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이 바는 지금 이런 관점에서 이제 어떻게 가져가야 되냐면은 내가 지금 7H 다시 내가 지금 계산을 하는 거는 뭐 하고 있냐면은 3H7이야, 7H3이야? 나는 지금 3H7을 계산하고 있니? 7H3을 계산하고 있니? 이거 아주 기본적인 질문이야. 이거는 정의를 읽을 수 있냐 물어본 거잖아. 저 정의를 읽어봐.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할 선택이잖아. 지금 서로 다른 게 완두콩이냐고 바구니냐고. 바구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3H7을 계산하고 있는 게 맞잖아. 문제 읽는 법이잖아, 이건 그냥. 그럼 3H7을 계산하고 있는 와중에 지금 바가 왜 2개 생겼죠? 바가 왜 2개죠? 뭐에다 1을 뺀 거지? 3에다 1을 뺀 거야. 이 두 번째 예시는 바를 통해서 이해할 건데